100년 후에 21세기 세계 정치 경제 지형을 바꾼 꼭 한 해만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6년을 꼽을 겁니다. 이해 아시다시피 6월에 영국이 국민투표로 당시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었던 EU,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해 말 트럼프가 당선됐죠. 당시 경제 커멘테이터로서 워낙 이런 일들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이 전망을 하거나 해설을 하는 상황에서 늘 설마만 되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벌어진 두 사건은 또 긴밀히 연결돼 있죠. 트럼프는 브렉시트를 지지했고 브렉시티어, 그러니까 영국 내 주로 영국 보수당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트럼프와 연계했죠. 민족 혹은 국가주의로 무장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경제적 고립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되어 온 어떤 세계화의 흐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었던 건데요.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일자리와 이민 정책에 분노한 대중들의 영합하는 파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016년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의 모습이 트럼프 2기 이후 미국 경제의 미래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뉴욕타임스 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각국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과 신조어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경제는 어떤가부터 알아보죠.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투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을 국민적으로 결의했지만 실제로는 EU 측과 아주 힘겨운 협상을 거쳐서 2020년 초부터 결별했습니다. 그 후에 영국 경제는 물론 나쁩니다. 근데 뭐 여기에 코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라는 변수를 떼내서 브렉시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 게 어느 정도냐 이걸 따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뉴욕타임스 기사에 인용된 분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내 책임예산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 거하고 런던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 측의 존 스프링포드라는 선임 연구원의 최근 연구 두 가지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한 결과를 비교하게 되는데 교역량은 무려 15%가 줄었고 생산성은 4%가 뒤처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 중반까지 투자 같은 경우도 무려 11%가 줄었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브렉시트를 안 했을 때에 비해서 GDP가 5.5%나 준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게 바로 2022년 중순에 보수당의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시장 반응이 거의 뭐 반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본드 비질란티스라는 건데 비질란티라는 건 자경단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채권시장 자경단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채권시장에서 영국 정부를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국채를 투매하게 됩니다. 결국 트러스 정부는 4개월 만에 붕괴되는데요. 그야말로 초단명 정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 어디서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상호 관세 매기고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이자 미국 채권시장이 요동쳤죠. 그러자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서 90일, 석 달간의 상호 관세 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채권시장 자경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급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데 국채 수익률이 뛰게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정부가 빚을 조달하려고 할 경우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부채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게 되는데 중국이 강경하게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시장에 굴복해서
90일 유예 결정을 내렸고 중국을 포함한 지금 주요 국가의 협상에 직접 나서고 있죠. 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겪은 어려움을 미국도 겪을 거냐? 기사의 요지는 이건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세 또 경제적 고립주의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거든요. 지난해 영국 총선 같은 경우는 노동당이 집권해서 키어 스타머 총리라는 사람이 탄생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15년간 영국 보수당이 집권해왔고 오랫동안 노동당은 집권이 불가능한 정당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만큼 대중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지난해 총선에서. 이제는 거꾸로 브렉시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보수당이 당분간은 집권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미국은 영국과 달리 세계에서도 여전히 경제가 가장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괜찮은 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초래한 이 금융시장과 경제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느냐. 이게 미국 공화당의 순항 여부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는 공화당이 좀 낫다 이런 인식마저 깨지게 되면 공화당의 재집권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국 브렉시트가 트럼프 2기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